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8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외고와 국제고 등을 일괄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에 대한 반발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이런 건 다 차치하고, 자 우선 이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가 하는 것은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의 기억을 떠올리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현재 외국어 고등학교를 특목고등학교로 지정한 것이 1992학년도부터입니다. 그러면 결국 91년에 도입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 시점에 왜 외고와 국제고를 만들고 특목고로 지정을 했을까,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지정을 했을까? 그건 잘 생각해 보시면 그로부터 얼마 전에 있었던 바로 고교 평준화의 폐해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교 평준화라는 것이 1974년에 도입이 됐는데 한 18년 정도 이제 고교 평준화를 시행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1974년에 서울, 부산 이렇게 두 군데부터 시작을 했고 그 후로 확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서울에 와서 고등학교를 다닌 이유도, 저는 원래 지방에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만은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된 이유도 바로 이 고교 평준화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방에 계속 있어 가지고서는 이제 고교 평준화는 계속해서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명문고등학교에 갈 수가 없고, 그러면 왜냐면 명문고등학교가 이제, 왜냐면 제가 살던 지역에서 이제 명문고등학교라 하면 뭐 대전고등학교가 1차적으로 명문고등학교고, 그 다음에 대전으로 가지 않으면 서울에 있는 학교로 가야 되는데 서울은 바로 74년도부터 평준화가 됐고 차츰 이제 대전고등학교도 곧바로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명문고등학교에 못 가면 결국 명문대에 못 간다, 뭐 이런 이제 등식이 있던 시절이었으니까, 뭐 지금도 거의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형편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제 그 나이에 중학생 때 아버지를 졸라서 무리하게 서울로 전학을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엄밀하게 따지면 이 그냥 휙휙 바뀌는 이 고등학교 입시제도, 대학 입시제도, 이것에 어찌 보면 피해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부모하고 떨어져서 혼자 뭐 공부를 해야 되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 게, 아무려면 뭐 부모가 같이 있는 것만 하겠습니까? 뭐 먹는 거며 공부하는 거며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 돈 드는 거는 둘째치고. 저도 그런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일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고교 평준화를 해놨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학력이 너무 저하된다. 응? 고교 평준화를 해놨더니 이 중학교 때 우선 고등학교 가려고 열심히 공부 안 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때는 뭐 연합고사라는 것이 있었는데, 연합고사를 보고서 들어가니까, 연합고사라는 것은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전혀 무슨 성적에 참고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합고사는 그냥 뭐 통과 의례처럼 여겨지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뭐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때도 나는 여하튼 중학교 때부터 그래도 고등학교 가서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는 대학 시험이 어차피 있었을 테니까 대학 때 좋은 대학을 가야지 라고 해서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일반적인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력 저하가 있었다. 전반적인 학력 저하가 있었다. 그러니까 고교 평준화라는 것은 곧 하향 평준화다. 이런 지적이 1974년도에 고교 평준화 제도가 서울, 부산에 도입될 때부터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 평준화 제도는 강행이 됐고, 그래서 한 18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때 생긴 부작용이 학력 저하,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수월성 교육 난망, 이런 겁니다. 수월성 교육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수프리머시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서 저 학생은 좀 우수한데 싶으면 그 학생을 우수한 교육기관에 계속해서 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결국 우수한 인재가 되도록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수월성 교육이라고, 이게 교육학 용어입니다.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을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고교 평준화 제도가 이런 식으로 있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한 18년,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거는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지만, 그래서 한 10년여 넘게 해보니까 아니다, 이걸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것이 바로 특수목적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1992학년도부터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른바 강남 8학군이라는 것이 이제 조금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1980년대 말에 강남 8학군 정말 유명했습니다. 강남 8학군.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강남구 대치동 이 일대를 중심으로 학원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고요. 그 바로 학원 재벌이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외 엄청나게 성행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 교습을 받든가 아니면 열심히 학원을 다녀서, 바로 왜 그러냐면 제대로 된 학원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저도 고등학교 때 학교에 가서는 별로 배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대학에 본고사가 있었을 때입니다. 본고사 대비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 특정 이른바 좋은 대학에 대비한 본고사 교육은 거의 시키지 않습니다. 그때는 예비고사를 거쳐서 본고사를 보는 시스템이었는데, 본고사 대비 교육을 학교에서 시키지 않으니까 그냥 예비고사 수준 거의 따라가기 바쁘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학교에서 이미 예비고사 수준 거는 다 이제 맞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본고사를 대비해야 되는데 어디 딴 데 가서 그렇다고 학교를 때려치고 학원 다닐 수도 없는 거니까. 물론 그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본고사 대비를 저 혼자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학교 영어 시간에 수학 갖다 놓고 본고사 대비하고, 학교 수학 시간에 또 영어 갖다 놓고 본고사 대비하고, 제가 이랬습니다. 이런 현상. 그런데 8학군 특정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또 우열반을 만드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우열반, 5반에서는 무슨 스카이반 이런 게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는 그냥 집중적으로 본고사 대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학생과 저처럼 그 일반계 고등학교 가서, 물론 강남 8학군도 일반계 고등학교지만 그런 데 가서 학교에서는 본고사 대비 교육을 거의 시키지 않는 그런 학교에 있는 학생과 경쟁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왜 그러냐면 강남 8학군에 있는 학교들이 좋은 대학에 대거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하향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바로 특수목적고등학교다. 그게 1992학년도에 도입이 됐고, 그리고 2002년도에는 바로 자사고가 그래서 도입된 겁니다. 이게 건학 이념, 어느 독지가가 이러이러한 나의 교육 철학, 교육 이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학교를 세워서 대신 내 돈을 많이 퍼부어서 학생들을 열심히 교육시켜서 훌륭한 인재를 만들겠다. 그러면 굳이 국가에서 그런 고등학교까지 돈을 막 쏟아부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그 사람한테 맡기자. 대신 자율성을 대폭 주자. 이게 자사고입니다. 그것도 하향 평준화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나온 겁니다. 자, 근데 그로부터 또 20년이 지나니까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물론 그 자사고 외고 폐지를 내세웠지만 그동안에는 단계적으로 한다는 거였는데, 갑자기 조국 사태 이후에 불똥이 자사고 외고로 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한꺼번에 없앤다고 합니다. 없애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1980년대 후반 똑같은 문제가 벌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강남 8학군 다시 또 기승을 부리겠죠. 학원 성행할 겁니다. 학원 재벌, 그동안에 좀 별 얘기가 없었는데 또다시 학원 재벌 얘기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제가 그때 이제 검찰청 그 출입 기자를 했었는데 검찰한테 들은 얘기가 이런 거였습니다. 옛날에는 무슨 비리, 뭐 독직 사건 이런 것의 배후에 재벌과 기업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는 비리 독직 사건의 배후에 학원이 있다. 그러니까 학원이 그만큼 새로운 자금원으로 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근데 90년대 중반에 학원이 그런 자금원으로 등장하려면 결국 이 돈을 언제 모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80년대, 그러니까 고교 평준화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드러나던 시점에 학원이 돈을 많이 모은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이후에 그런 돈을 모은 사람이 나중에 국회의원 한 사람 여럿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정청래 전 의원, 다 그 학원에서 돈 번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똑같이 불거질 겁니다. 만약에 2025년에 이제 일괄해서 자사고와 자사고, 외국어고 이런 것들을 없앤다면 곧바로 벌써부터 지금 움직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치동 집값 벌써 들썩인다는 거 아닙니까? 벌써 중학교 정도만 되면 이제 대치동으로 이사 갑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사 갑니다. 이사 가서 대치동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대치동 언저리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2부제 수업을 해야 될 판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 가수요가 거기로 몰리기 때문이죠. 다른 데는 텅텅 비고. 자, 그래서 고교 서열화를 없앤다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2025년 자사고 국제고 폐지의 이유인데, 고교 서열화 없어지죠. 무슨 얘기냐면 외국어고, 대원외고, 뭐 한영외고, 뭐 이런 데가 지금 외고 중에서는 상당히 탑 클래스에 있는 학교들 아닙니까? 대원외고, 한영외고, 그게 이제 일반 고등학교가 될 테니까 대원고등학교, 한영고등학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잘 아시지만 대원고등학교 어디 있습니까? 대원외고, 한영외고, 강남 8학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원고등학교와 한영고등학교는 강남 8학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대원외고 때의 그 우수한 교수진, 우수한 교사진 이런 것 때문에 선호를 할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일반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고등학교들하고 교사가 인사이동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메리트가 없어지면 그거는 완전히 하향 평준화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원고등학교, 한영고등학교도 그냥 일반 고등학교처럼 되고, 이제 이른바 좋은 고등학교, 그러니까 이제 고교 서열화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희망대로 없어졌죠. 그럼 뭐가 생기느냐? 이제 강남 8학군 고등학교냐 아니냐, 이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1980년대 후반에 강남 8학군 중에서 유명했던 학교들이 있죠. 뭐 휴문고등학교, 뭐 중동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그 다음에 뭐 또 영동고등학교, 이런 학교들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게 신흥명문이었습니다. 이 학교들이 다시 또 이제 신흥명문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걸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줬다. 그럼 강남 8학군만 그러냐? 예를 들어서 서울만 예로 든다면 이런 그 학군 좋은 곳, 그런 데가 강남 8학군이 있고, 그 다음에 강남 4구 뭐 비슷합니다. 서초구 같은 데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강남 8학군보다는 못하죠. 그런데 목동 같은 데도 또 그 신흥 명문 학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목동 같은 곳.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결국은 학원이 잘 되는 지역하고 똑같습니다. 강남 8학군, 대치동에 있는 학원 엄청나게 잘 되죠. 목동에 있는 학원 꽤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도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에 우리가 외국어고 국제고를 만들고 그거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바로 그 시점에 그 필요성, 이것이 2025년에 외국어고와 국제고를 없애면 그 필요성이 또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똑같이 커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2035년쯤에 또다시 특수목적고등학교 만들 건가요? 왜 이런 생각을 못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돌고 돕니다, 입시제도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적어도 만약에 2025년에 자, 이런 식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없애겠다고 하면, 그러면 1990년대에 특수고등학교를 도입하려고 했을 때의 그 문제점, 필요성, 이런 것들이 사라졌느냐? 이걸 연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전혀 연구하지 않고 그냥 없애면 1980년대 후반에 벌어졌던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2035년쯤 가면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정말 하향 평준화 됐는데, 그리고 수월성 교육 정말 안 되는데, 1980년대의 그 필요성이 똑같이 생길 겁니다.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뭐 그때는 또 그때 집권한 정부가 어떻게 하겠죠, 하기는. 그러나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또 만든다고 해서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 이 2025년 일괄 폐지는 조국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단계적으로 이 없애던 것을 갑작스럽게 지금 일괄 폐지로 방침을 바꾼 겁니다. 얼마나 급조된 정책입니까? 100년 대계가 아니고 10년 대계도 안 됩니다. 이런 식의 교육정책을 일삼는 정부, 그 정부에 대한 신뢰도 어떻게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시제도를 뭐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과거와 똑같은 문제점을 드러낼 입시제도를 쓸데없이 바꿀 이유가 없다. 연구를 좀 해서 바꿔라. 지금 입시제도 이런 식으로 바꾸는데 뭐 3조 원이 드네, 뭐 7,700억이 드네 어쩌고 하는데 누구도 정확한 계산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 바꿀 3조 원이 있으면 이 길거리에서 밥 못 먹는 사람들한테 차라리 급식을 몇 년 동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쓸데없이 옛날에 문제됐던 거, 그 문제점을 그대로 나타낼 또 다른 입시제도를 되돌이표식으로 반복을 합니까? 실수는 한 번으로 끝나야 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뭐 25년, 30년마다 반복하는 정부, 그게 바로 무능한 정부입니다. 우리 국민은 그런 정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2025년, 2022년에 대선이 있죠. 아마 대선 때 혹시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것도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 바뀐다.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학생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죄 없는 학생들을 위정자들의 그 즉흥적인 대책에서 구해줍시다. 우리가 무슨 수를 구합니까? 투표를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